어, 안녕하세요. 석박통합과정 김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Weight Uncertainty in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이고요. 학계에서는 Bayes by Beckprop 혹은 BBB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 연구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사실 그 논문 자체만 보셔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한 그 프리리미너리한 내용들, 그리고 논문 순서대로 뭐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BBB 그리고 실험까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 그 제목은 되게 직관적인데요. 이제 weight uncertainty in neural network에서 뉴럴넷의 weight 그 파라미터들의 uncertainty를 인스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5년도 ICML에 발표가 됐고요. 이 네 분의 저자들 그 모두 그 구글 딥마인드에 계실 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했습니다. 사이테이션도 많이 그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뭐 그 별다른 게 아니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뽑혀지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학습을 통해서 그 런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그 일반적인 뭐 로스 펑션, 뭐 MSE나 혹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variational free energy라고 하는 것을 그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이 그 웨이트들이 존재하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variational free energy는 뭐 expected lower bound on 그 evidence라고 하고 뭐 혹은 evidence lower bound 뭐 엘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그리고 이 힌튼 교수님이 이 논문이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minimum description length라고 하는 그 오캄스 레이저랑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컨셉과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가 뽑힐 수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비슷한 그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해가지고 학습하게 하는 이 테크닉을, 이 알고리즘을 이제 베이스 바이 벡터 BBB라고 부릅니다. 뭐 실험은 이제 세 가지로 했는데 엠니스트에 대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non-linear regression 태스크에서 특히 이제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도 혹은 OOD 데이터에 대해서도 프리딕션을 좀 리저너블하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컨텍스추얼 밴딧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RL 문제에 대해서도 이 BBB 알고리즘을 적용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이 사실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학습이 끝난 이후에 네트워크의 어떤 웨이트를 뽑아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고정된 값으로 웨이트들이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들이 고정되다 보니까 아웃풋 자체도 매번 인퍼런스 혹은 프레딕션 할 때마다 아웃풋도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고 반면에 이 그 어떤 베이젠 트리트먼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베이젠 뉴런에서 학습시키는 목적은 단순하게 이 웨이트들이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학습되는 게 아니고 이 웨이트가 draw 될 수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자체를 학습하자. 예를 들어 그 가우시안이 연역되면 뭐, 뭐 다이어고널 가우시안이면은 그 각각 그 웨이트마다 뽑히는 어떤 그 인디펜던트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 있는 가우시안 정의할 수 있는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웨이트들의 어떤 uncertainty가 반영될 수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웨이트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학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결국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uncertainty가 왜 필요하냐 뭐 당연히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게 가장 유명한 두 예시인데요. 이게 뭐 다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그 autonomous driving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그 뭐 언서튼 하지 않고 뭐 특히 이제 딥 뉴럴넷 같은 경우에 프레딕션을 보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습이 많이 된 모델들은 오버 컨피던트하게 프레딕션 하는데
이 테슬라 사고 중 가장 유명한 케이스 16년도에 있었던 사고는 이제 어떤 트레일러 같은 게 도로에 있었는데 그걸 하늘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 테슬라 차가 그 트레일러에 이렇게 박아서 사람이 뭐 숨지는 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이 autonomous 드라이빙을 하는 혹은 뭐 어떤 경로를 해야 될지 찾는 그런 모델들, 딥 뉴럴넷으로 구성된 그런 모델들이 언서튼티가 잘 반영이 돼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겠죠. 그 오른쪽은 또 보시는 것처럼 그 구글 포토의 어떤 사고인데, 요건 이제 그 하단에 그 흑인 두 명이 나와 있는 사진을 구글 포토가 고릴라라고 애노테이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언서튼티가 좀 반영됐으면은 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uncertainty가 뭐 반대되는 말이 이제 confidence인데, 뭐 uncertainty가 높으면은 confidence가 낮고 혹은 그 반대로 그렇게 교차돼서 사용이 되고요. 그 uncertainty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leatory uncertainty라고 해서 데이터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 uncertainty가 있고요. 이거는 뭐 대부분은 이제 reducible 하지 않다, 또 줄일 수가 없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reducible 하다고도 그 유명한 그 야린갈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는 합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센서 같은 거, 센서 메저먼트 데이터 같은 거 받을 때 센서의 어떤 그 측정 오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aleatory uncertainty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어떤 사물을 찍을 때 그 산물이 뭐 아이폰에서 찍든 갤럭시에서 찍든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산물은 똑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엘리어토리 언서튼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사실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 언서튼티 혹은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어떤 옵서베이션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혹은 옵서베이션을 익스플레인을 할 때 그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거나 모델이 그런 어떤 모델 자체에 내재한 그 언서튼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델 스트럭처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거는 이제 뭐 스트럭처를 변경하거나 뭐 더 컴플렉스하게 만들거나 함으로써 이제 리듀시블 할 수 있는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예시로 들어드리면은요, 이제 그 out of distribution prediction 같은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는 여기까지밖에 커서가 보이실 텐데 왼쪽까지밖에 학습 데이터가 없었을 때, 오른쪽에 어떤 그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학습 시에는 보지 못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습된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에 뉴 인풋을 태우면은 어 컨피던스 밴드가 아예 그냥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베리언스가 없이 오버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 베이전 인프런스를 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습시킨 그 프로베비스틱한 모델들은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이제 그 컨피던스가 좀 낮게 그 언서티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 이게 뭐 그 IQR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컨피던스 밴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불확실하게 예측을 하는 모습을 리즈너블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던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뭐 14년, 12년부터 시작된 그 딥한 아키텍처들은 대부분이 이제 언서튼티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언서튼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학습된 모델들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웨이트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정된 웨이트, 옵티멀 웨이트를 찾고 서브 옵티멀 웨이트를 찾고, 그게 이제 아키텍처가 더 깊어지거나 뭐 파라미터가 넓어지거나 뭐 쉘로하고 디퍼해지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모델 컴플렉시티가 늘어날수록 이 언서티니를 좀 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 뭐 릴라이빌리티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모델들이 굉장히 좀 오버 컨피던트하게 예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거의 문제는 사실 그 웨이트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고정이 되니까 이 프레딕션 혹은 인퍼런스를 할 때에도 디터미니스틱하게 아웃풋이 나온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이제 그 BBB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모두가 아시는 베이스 디어럼, 베이스 룰이 필요하고요. 베이스 디어럼을 사용하는 어떤 원론적 이유는 이게 그 옵티멀한 메소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빌리프 혹은 뭐 이게 하이포테시스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 티타로 정의되는 티타에 대한 이 빌리프를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수식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프라이어가 정의돼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라이어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 포스티어를 잘 구할 수 있는, 그 포스티어에서 이 웨이트를 뽑아낼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베이스 디어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베이스 디어렘 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놨고요. 그냥 앞으로도 이제 뭐 Th나 W 같은 거를 뭐 네트워크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를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케이스니까 뭐 X와 Y 어떤 조인트한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맵이나 뭐 베이전 인퍼런스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포스티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포스티어를 구할 때 문제가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 그리고 뭐 컨주게이트 프레어나 이렇게 단순하게 포스티어가 클로스 폼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인데, 특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웨이트에 대한 포스티어를 구할 때 뭐 파라미터가 한 100만 개다.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해도, 다이어고널하게 가정을 해도 200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하이 디멘션을 하고, 이게 결국 인트랙터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terior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특히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텀 때문에 여기 있는 요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이 θ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웨이트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하이 다이멘셔널이기도 하고 웨이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인트랙터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래도 해결을 해야 이제 베이전 인퍼런스를 그 하이 디멘셔널한 네트워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BBB가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BBB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MCMC나 BBB도 이제 Variation Inference 어떤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그 드롭아웃을 트레인 말고 테스트에도 사용해서 어떤 그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뭐 버너리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베이전 인퍼런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MC 드롭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 웨이트들이 뭐 앙상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SGD 기반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 다른 이제 베이전 어프로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논문 내용이 중요한 게 이제 variation inference인데, 이건 approximate inference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짜 posterior 계산 이 인트럭티브를 할 때, 특히 이제 분모 디노미네이터가 이제 계산이 어려울 때 인트랙터블 할 때 이런 variation inference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냥 expectation에 대한 식이고, 뭐 이제 PDF 뭐 이게 continuous 하면은 뭐 PDF랑 실제 값을 곱한 걸 이제 인티그레이트 하는 뭐 그런 식으로 expectation을 구한다, 이런 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L 다이버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뭐 실제로 이제 거리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매저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인포메이션 매저를 여기다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게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인프런스 첫 번째 어프로치는 단순하게 이제 뭐 X, 여기선 D가 아니라 X라고 적었는데, P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서메이션, 이 프로덕트를 서메이션 바꾸기 위해서 로그를 많이 씌우잖아요. 그래서 로그 PX를 다시 풀어보면은 결국 이 조인트로 만들어 놓고 이 W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해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probability sum 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자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아까 그 true posterior를 바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true posterior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 variational distribution Q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정을 하는데 이 Q distribution을 여기 위아래로 그냥 곱해줍니다. 그럼 그냥 1이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이 continuous 할 때 variable이 그 expectation을 결국 뭐 PDF 곱하기 그 variable 값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할 때 expectation이 되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요거 분모를 분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은 이 Q에 대한 log expectation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 그 convex optimization 같은 데 나오는 이제 뭐 젠센스 이니퀄리티 같은 걸 보시면은 뭐 convex일 때는 젠센스 이니퀄리티가 되고 뭐 convex가 concave일 때는 또 반대니까 결국 이 log는 concave 펑션이니까 요게 이제 그 lower bounded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그 함수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expectation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 inequality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거를 다시 결국 expectation Q에 대해 그 variation distribution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expectation이 밖에 있는데 요걸 다시 정의대로 다시 풀어 보면은 요거를 이제 엘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그 marginal distribution PX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lower bounded 되는데 이 그 evidence 혹은 이 marginal distribution이 lower bounded 되는 것을 풀어보니까 이러한 식이 나왔다. 우리가 중간에 variation distribution Q라고 하는 게 꼈지만 이 lower bound 되는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evidence lower bound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를 그 여기 있는 그 expectation은 그냥 풀어 쓴 게 이거 동일한 식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 이 evidence, 이 marginal probability, x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lower bound 하는 어떤 식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variation distribution Q를 우리가 쓰든 상관없이 꼭 엘보가 생기는데 이 엘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이제 P, X joint W, 네, 마이너스 Q variation distribution 뺀 거에 Q에 대한 expectation 값을 우리가 엘보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이제 variation inference approac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true posterior를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intractable한 상황에서 이 variational distribution Q를 사용해가지고 이 approximate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true posterior 어차피 클로스 폼처럼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상황에서 variation distribution을 만들어가지고 이 variation distribution에서 posterior에서 파라미터를 뽑는 것처럼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variation distribution이 posterior에 가장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설명한 그 K의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K의 다이버전스, 그 Q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Q를 첫 번째 넣고 이 true posterior 두 번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K의 다이버전스 정의대로 쭉 풀어보시면요. 이렇게 두 번째 나오게 되고 이걸 뭐 위아래로 바꾸시면은 이제 앞에 마이너스 1이 붙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이제 뭐 로그 안에 있는 뭐 분자 분모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프로덕트 룰 같은 거, 뭐 조인트를 할 때, 뭐 여기다 px를 곱하면은 두 개 조인트가 되는 뭐 그런 probability 프로덕트 룰을 그냥 단순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 또 보시면은 여기 뭐 그 로그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로그 px, 로그 그 에비던스에 대한 텀은 결국 이 w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그 expectation을 할 때 상관이 없잖아요. px는 independent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constant로 보고 그냥 바로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는 어떤 수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정의할 때 우리가 K의 divergence between
variation distribution 그리고 true posterior에 대한 K divergence를 쭉 풀어보면은 이 로그 에비던스에 대한 텀, 그 뒤에 텀이 나오는데 이 뒤에 텀이 결국 그 엘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그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을 결국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PX는 결국 고정이라고 보고 이 K의 다이버전스는 non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엘보를 우리가 요건 non 네거티브 하니까 요걸 이제 엘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여기 이제 non 네거티브니까 이 PX에 대한 그 로어 바운드가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엘보라고 하는 거를 키울수록 우리가 그 MLE 같은 거에서도 likelihood를 최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엘보를 키울수록 이제 좋은 모델이 된다. 좋은 하이포테시스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거를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보를 키운다는 거는 결국 이 K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건데 K 다이버전스가 줄어들면은 true posterior랑 우리가 아무거나 쓰려고 하는 variation distribution이랑 거리가 작아지니까 결국 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게 된다. 결국 엘보를 키우는 게 이 variation inference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시면 이 웨이트들 그리고 웨이트들로 어떤 그 연산을 거쳐서 생성되는 그 아웃풋 프레딕션들이 둘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되고 이런 그 모델들의 문제는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고 그리고 오버리 컨피던트한 예측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동일하게 이제 uncertainty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잘 그 모델 안에 녹여들어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는 뭐 regularization 테크닉들, 뭐 early stopping이나 뭐 weight decay, 뭐 dropout 같은 거, 뭐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BBB는 이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그 weight regularizationi긴 한데 웨이트 자체에 대한 어센티티를 이제 부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션 인프런스처럼 베이션을 베이지언 러닝 테크닉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웨이트 레귤레이션은 이 베이지언 인프런스 기반으로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고 이 BBB는 그 백프롭이랑 굉장히 그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좀 더 풍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을 학습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기존의 그 모델들의 어떤 웨이트를 고정된 값들이 학습이 됐었는데 이 BBB를 사용하게 되면은 웨이트들이 고정된 값이 아니고 그 웨이트들이 draw 될 수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이 학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리처한 그 representation을 뽑을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웨이트 퍼터베이션에 대해 좀 더 로버스트하다. 왜냐면은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에서 결국 웨이트 계속 뽑아서 사용하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학습 도중에 만약 뭐 가우시안을 쓰면은 이 가우시안의 파라미터인 그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거를 동시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퍼터베이션의 디그리 또한 이 학습이 되면서 같이 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제너럴한 의미, 뭐 그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 이런 관점에서는 결국 이 포스티어로 뭐 베이지안 포스티어로 우리가 그 샘플 웨이트를 샘플링해서 계속 쓰게 되는데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때 이게 결국 굉장히 인피니틀리하게 많은 그 네트워크 웨이트들의 어떤 컨피규레이션들을 어, 앙상블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뭐 첫 번째는 이제 설명을 했고 왜 인트럭터블한 포스티어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는 아마 그 BA 같은 그 논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간에 뭐 오토엔코더 같은 중간에 이제 어, 제한적인 노드들에 대해서 그 히든 유닛에 대해서 이 언서티티를 주는 거고 이거는 그 특정한 그 중간에 있는 레이어 중간에 있는 그 노드들의 옵서베이션 레벨에 대해서 언서티티를 주는 거고요. 반면에 이 BBB는 좀 더 그 컴플리멘터리하게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언서티티를 네트워크 레벨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RL에서 특히 그 컨텍스처 밴드 같은 데서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할 수 있다. 왜냐면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뭐 학습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익스플로it만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을 좀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사실 뭐 밴딧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는 게 없어서 이번에 하면서 조금 뭐 찾아보고 뭐 그런 그 정도인데, 제가 아는 한에서 컨텍스처 밴딧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리고 뭐 RL에서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뭐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컨텍스처 밴딧에서는 이 스테이트가 에이전트랑 액션의 어, 변화에 대해서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리워드는 그 특정한 그 주어진 컨텍스트 혹은 그 옵서베이션에 어, 의존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의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그 우리가 수식 같은 거 노테이션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결국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을 만들잖아요. 이게 뭐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면은 이 아웃풋이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카테고리컬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아웃풋이 따르도록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MS를 쓰든 뭐이 이즘 분류면은 뭐 버너리로 그 아웃풋을 가정을 하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우리가 MLE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리그레션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 웨이트들을 네트워크 웨이트들을 학습을 할 때 뭐 MLE 쓴다는 거는 결국 이 likelihood, 그러니까 P D given 뭐 θ나 weight라고 하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 웨이트를 찾는 거잖아요. 이걸 어, 디퍼런셔블한 이 likelihood를 뭐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된 지점을 찾는다든지, 혹은 스토캐스틱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이 결국 옵티멀한 W, 옵티멀한 웨이트 값을 이제 likelihood를 maximize 하면서 찾는 건데, 요런 첫 번째 MLE 기반 방법이 있고, 뭐 MAP 같은 이제 포스트리어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뭐 그게 꼭 클로스홈이 아니었더라도 뭐 알그맥스처럼 이 포스트리어를 그냥 계산을 해서 어, 여기서도 결국 디터미스틱한 고정된 그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식이랑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결국 MLE 에스티메이트 할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prior에 대한 어떤 그 텀이 두 번째로 추가가 돼 있으니까 요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가우시안 프라이어였으면 뭐 L2 regulation이랑 똑같고 수식이 뭐 라플라스 프라이어였으면은 L1 regulation이랑 L1 regulation이랑 똑같게 되고, 뭐 이렇게 둘 다 결국 MLE를 쓰든 뭐 MAP 에스티메이트를 쓰든 결국 그 언서티티를 잘 반영을 하진 못합니다. 결국 웨이트 자체만 보면 고정된 웨이트들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지금까지는 뭐 어떤 레귤레이션 테크닉을 쓰든 웨이트들이 좀 고정되게 그 학습이 계속 되는데, 반면에 이제 베이전 인퍼런스를 뉴럴 네트워크랑 같이 쓰면은 이 포스트를 결국 구하는 거는 그 목적은 동일한데요. 어, 고정된 웨이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티어처럼 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처럼 이 웨이트들이 계속 샘플링 될 수 있는 그 프로비티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티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 뭐 인퍼런스를 할 때, 프레딕션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학습하는 그 포스티리어 그리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거를 이 모든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을 해야 컨디셔널한 그 프로비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스트가 가장 필요한 거고요. 예, 요 오른쪽 식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포스트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죠. 그거 네, 여기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Q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건 W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이고, θ를 우리가 파라미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W라고 적기도 하고, 뭐 θ에 대해서 파라미터 되니까 QW given θ 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 BBB의 이 노테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θ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그 K의 다이버전스, 그 베리에이션 디퍼런스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true posture랑 variation distribution의 K divergence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이 variation inference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K divergence를 줄이면 좋잖아요. 이 approximation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장 최소화하는 θ를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됩니다. 이 θ를 구하는 게 되면은 이 variation distribution이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그 true posterior approximate 하는 variation distribution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요거는 똑같이 이제 K divergence의 어떤 식을 그 정의를 한 거고, 뭐 argument을 써서 뭐 이 불필요한 그 constant term들을 좀 날아가고요. 그리고 계산을 쭉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자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 엘보 텀 혹은 그 variational free energy라고 하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이제 식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large F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엘보, 제가 편하게 엘보라고 계속 부를 텐데, 이 엘보 텀을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 BBB를 써서 모델 학습을 시킬 때는 이 large F, 그 엘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미니마이즈 하면, 잘 어떻게든 미니마이즈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엘보를 텀이 두 개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omplexity 텀이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prior에 dependent한 텀. 왜냐면 이 첫 번째 K divergence 첫 번째 들어있는 요거는 이제 그 relation distribution, 그리고 두 번째가 prior인데요. 이 prior dependent한 complexity cost가 있고 텀이 있고, 첫 번째 가 텀이고, 두 번째 텀은 이제 likelihood cost라고 하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텀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likelihood를 이 variation distribution에 대해 expectation 취한 거에 그 마이너스 1 곱한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엘보를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minimum description length 혹은 이 그 complexity, 그 모델에 대한 complexity 혹은 데이터에 대해 잘 맞출 건지, 뭐 그런 complexity와 관련된 트레이드오프가 잘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regulation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뭐 likelihood만 높일 거냐, 혹은 맵 솔루션 같은 거에서 이 웨이트에 대한 그 뭐 regulation을 넣음으로써, 그 prior에 대한 regulation 넣음으로써 너무 그 오버핏되는 모델을 이 생산되는 걸 방지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관련된 그 두 가지 텀으로 엘보가 분해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히 뉴럴넷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사용을 하려면은 다이렉트한 미니마이제이션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코스트리하고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이 다른 뭐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들을 BBB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सब섹션이 그 unbiased 몬테칼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데, 뭐 단순하게 이제 그 몬테칼로 그레디언트를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첫 번째 프로포지션인데, 사실 프로포지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expectation의 derivative가 derivative의 expectation을 동일하다. 요 식이 그냥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뭐 몇 가지 정리만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 Q 입실론으로부터 Q 입실론이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입실론을 정의를 하고, 그 W를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T 펑션, 근데 T타랑 입실론을 파라미터로 받는 이렇게 W 정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Q 입실론, 그 D 입실론, 뭐 Q W 바 Theta, DW가 동일하던 이렇게 세 가지 가정들, 뭐 디터미니스틱한 T 펑션, 뭐 그렇게 가정만 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이 어떤 함수의 expectation의 gradient derivative가 이 derivative의 expectation이랑 동일하다. 요거에 대한 그 증명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 논문에 나와 있고요. 요게 필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유용하게 쓰게 될 텐데, 왜냐면 이제 그 variation poster에서 우리가 바로 직접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어, 바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그 뭐 reparametrization 트릭이랑도 동일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θ, 그러니까 variational distribution 정의하는 θ, 그리고 noise 입실론을 받는 그 deterministic한 펑션 t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weight를 정의를 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해야 이 BA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렇게 해야 그 그레디언트가 그 흐르면서 백프롭이 가능해지고요. 그 샘플링을 하는 그냥 샘플링을 하면 백프롭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식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을 일단 가만히 놔두고 밑에 다시 엘보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엘보 그 라지 F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수식대로 다시 이제 보시면은 요 K 다이버전스 텀을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테그럴이 들어간 식으로 첫 번째 텀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expectation 식을 써가지고 뭐 continuous 하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들어있는 이 variation distribution 텀을 그 기준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수식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expectation 동일하게 이 네모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이 variation distribution Q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값이 결국 엘보입니다. 우리 그냥 정의했던 걸 그냥 쭉 유도를 한 건데 이 variation distribution에 대한 이 네모 괄호 안에 있는 값의 expectation이 결국 엘보였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특정 수식이 있고 그 수식을 이 Q에 대한 expectation 취한 거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목적이 결국 우리가 엘보를 뭐 미니마이즈 하거나 뭐 맥시마이즈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데리베티브 구해야 되잖아요. 데리베티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위의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엘보를 이 네모 괄호에 있는 거에 Q에 대한 variation distribution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정의했던 그 proposition 1을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스몰 f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스몰 f를 그냥 네모 괄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텀의 서메이션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엘보를 다시 봤을 때 이 앞에 이제 그 derivative 텀을 미분 텀을 빼고 요 뒤에 있는 이 expectation만 봤을 때 요게 이제 결국 엘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proposition 1 expect 여기를 이제 엘보로 갈아 끼우면은 엘보에 대한 derivative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엘보를 뭐 옵티마이즈 할 수 있으니까 이 proposition 1과 우리가 정의했던 엘보를 데리베이션에 한 그 어떤 식을 짬뽕을 해가지고 이 엘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엘보가 이제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어떻게 취한 값이잖아요. 근데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뭐 익스펙테이션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몬테칼로를 그냥 씁니다. 뭐 샘플 여러 번 해가지고 뭐 평균을 내거나 그런 식이죠. 그래서 BBB에서는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 엘보에 대한 그 엘보라고 하는 결국 코스트나 마찬가지죠. 뭐 로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엘보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몬테칼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포스티리어 그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그냥 포스티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티리어가 결국 이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정들을 쭉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VA에서도 사용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랑도 동일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VA에서는 중간에 있는 노드들, 몇 개의 노드들, 레이턴 베리어블을 가정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활용을 해준 거고 BBAB에서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장점은 이제 그 complexity cost,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엘보를 구성하는 첫 번째 그 K 다이버시스 텀의 플러스 폼 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칼로를 쓰면은 그냥 exact cost, 그 엘보 코스트가 잘 어프록시메이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n번의 어떤 그 추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 그 엘보 코스트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 뭐 단순한 얘기고 어, 네, 그리고 이 결국 이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에서 계속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엘보 코스트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샘플링 한다는 얘기는 결국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에서 포스티리어처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됐을 때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의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계속 다른 거를 랜덤하게 뽑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सब섹션이 그래서 포스티어를 어떻게 정했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베리에이션 오브 포스티어, 뭐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다이아고널 가우시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고널이니까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그냥 다 0인, 그 웨이트끼리는 다 이제 인디펜던트하고 각각의 웨이트가 뭐 유닛 가우시안을 뭐 따르도록 가우시안을 따르도록 하는 거고요. 가우시안을 따를 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뭐 민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내냐면은 유닛 가우시안을 하나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민으로 시프트를 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로 스케일을 해가지고 뭐 결국 그 자연스러운 가우시안을 따르게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결국 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이 웨이트가 뭐 네거티브한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정의하는 웨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넌 네거티브 하도록 그냥 임의로 뭐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안에 그 로우를 넣어가지고 로우가 웨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로우 웨이트라고 를 활용해서 계산되는 이 시그마는 넌 네거티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퍼메트리션 트릭을 구성을 하고요. 여기서 t는 그냥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이렇게 정의가 풀려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웨이트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뮤랑 이 로우라고 하는 거, 입실론은 그냥 랜덤 노이즈고요. 이 뮤랑 로우가 네트워크의 어떤 그 웨이트로 정의가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그 W가 또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웨이트가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BB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시저를 보시면요, 결국 이 랜덤 노이즈를 그냥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W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하고, 결국 이 세타, 그 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이 세타는 뮤랑 로우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엘보의 그 데리베티브를 계산할 때 그 네모 괄호 안에 있었던 그 텀을 스몰 f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뮤랑 로우라고 하는 그 두 개 그 웨이트가 뽑혀 나오는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그 시타, 그 시타 안에 조인트로 묶여 있는 뭐 뮤랑 로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뮤랑 로우가 그리고 업데이트 다르죠. 식이 다르니까. 근데 첫 번째 텀이 이제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컨벤셔널 그냥 백프로퍼게이션 쓰는 컨벤셔널 그레디언트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냥 F가 결국 그 어떤 네트워크 거고 W가 어떤 파라미터일 때 요거는 결국 쉐어가 되고 그 동일한 텀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르게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뒤에 붙어 있는 것들 때문에 동일하게 계산된 그 컨벤셔널한 그 백프롭에서 쓰는 그레디언트를 그냥 뭐 좀 스케일하고 시프트 해가지고 이 BBB를 적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를 두 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어는 어떻게 정했냐? 이게 다음 सब섹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고널 가우시안 프라이어의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우시안이니까 뉴머리컬 이슈가 좀 없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정의하는 그 두 가지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된다. 뭐 미니랑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만 있으면 된다는 게 장점이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그 두 개의 가우시안 데ን시티를 믹스처를 그냥 프라이어로 쓴 건데요. 그 두 개의 가우시안을 해놓고 각각의 그냥 이 컨벡섬이 될 수 있는 그 개수를 지정함으로써 이 두 개의 믹스 디스트리뷰션을 자체를 그 프라이어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그 큰 밸런스를 가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이 더 평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더 헤비어한 테일을 가지게 되고 최종적인 어떤 프라이어를 보시면은 그리고 두 번째 그 덴시티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덴시티의 밸런스는 굉장히 1보다 작은 값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이
꽤 많은 웨이트들이 이 0에 가깝게 모일 수 있도록 prior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좀 평평하고 얘는 한 곳에 어떤 피크를 가지는 그런 두 개의 믹스처를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스파이크 앤 슬랩 프라이어랑 개념이 비슷하죠. 매스가 어느 정도에 모여 있고 나머지는 다 평평한.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임피리컬 베이스라고 결국 이 프라이어를 만들 때도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조차 데이터를 보고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옵티멀한 값을 찾는 그 임피리컬 베이스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언더퍼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뭐 짧게 있습니다. 마지막 सब섹션은 이제 미니 배치 그리고 KL 리웨이팅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결국 엘보 관련된 그 코스트들 뭐 컴플렉스 코스트, 라이클리후드 코스트가 이 미니 배치 옵티마이제이션, SGD 같은 거를 당연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니 배치를 이제 M개, 라지 M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그레이브스는 유명한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KL 텀, 그 컴플렉시티 텀을 원 오브 M으로 이제 웨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미니 매치마다 계산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좀 조정을 해줬는데요. 이 BBB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likelihood cost 두 번째 텀에 대해서 이 complexity cost KL 텀이 좀 조정을 그 값의 어떤 영향을 조정 웨이트를 따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그 파일을 m개 만든 다음에 뭐 썸이 1이 되도록 요 앞에 그 개수를 붙임으로써 그 최종적으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원래 그 오리지널 코스트, 엘보 코스트랑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줬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임피리컬하게 이런 그 파이 값을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i가 이제 그 미니 배치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 이른 미니 배치, 예를 들어 뭐 미니 배치가 그 원 배치 안에 한 100개 있다고 하면은 뭐 초반의 배치, 미니 배치에 대해서는 이 파일 값들이 꽤 큰 값을 가지니까 이 프라이어와 관련된 그 프라이어 디펜던트한 컴플렉시티 코스트 영향이 좀 더 크도록 하고 그 스테이지 트레이닝이 좀 더 미니 배치가 뒤로 갈수록 첫 번째 프라이어에 관련된 텀을 좀 줄어들고 이 라이클리후드 코스트에 대한 영향이 좀 커질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그렇게 좀 지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컨텍스추얼 밴딧에 대한 짧게 설명하고 익스페리먼트만 설명하고 좀 마칠 텐데요. 컨텍스추얼 밴딧은 이제 퍼시스턴트한 스테이트가 없는 RL 간단한 RL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건 잘 확실하게 제가 아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에이전트는 이 컨텍 X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보게 되고 프레젠티드 하게 되고 그리고 액션 초이스 K개의 액션 초이스들 중에서 옵션들 중에서 하나의 A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할 때 리워드 R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expected reward 가장 높은 액션을 에이전트가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건데요. 이 컨텍스트는 특히 이제 그 이전 스텝에 있었던 액션, 리워드, 컨텍스트 등 과거의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BBB를 어디서다가 사용을 하냐면 이 컨텍스트 액션 그 웨이트로 정의되는 그 컨텍스트랑 액션이 기분됐을 때 리워드를 계산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뭐 구축을 할 때 이 모델을 좋은 모델을 찾을 때 이 BBB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그 액션 그 고르지 않았던 액션 그러니까 에이전트 선택하지 않았던 액션에 해당되는 리워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옵서베이션에 대해 너무 핏돼 가지고 새로운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지 않고 이 모델이 디터미스틱하게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옵션들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서브옵티멀한 그 액션인데 다른 것들을 탐색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BBB를 써서 뭐그 언서티티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 단순히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좋은 액션뿐만 아니고 더 옵티멀한 좀 더 좋은 그 액션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좀 더 좋은 그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BBB를 이 컨텍스처 밴딧에서 활용을 해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톰슨 샘플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으로 가 보면 실험은 뭐 막상 그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트레이닝이 프로그레스 되면서 이 테스트 에러가 어떻게 변하냐 봤을 때 뭐 바닐라한 SGD는 어느 정도 이후에는 뭐 동일한 에러를 보여주는데 뭐 dropout이나 regressation이나 뭐 BBB를 썼을 때는 처음에는 좀 느리지만 결국에 중단에서는 이 테스트 에러가 좀 더 낮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국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학습한 그 베이션 디스트리뷰션 뮤랑 로우로 정의되는 이 시타를 결국 학습을 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베이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 계속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에버리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제 바닐라 SGD랑 그리고 일반적인 dropout regression보다 좀 더 그 웨이트의 덴시티가 좀 다양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모델들보다 뭐 성능이 뭐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건데요. BBB를 하는 게 그 디터미니스틱한 웨이트가 아니고 웨이트가 draw 될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결국 Bayesian distribution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 그 웨이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이 각각 존재를 할 텐데 그 웨이트들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불필요한 웨이트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게 그 핵심이니까 불필요한 웨이트들은 그냥 풀어내서 날려버리고 난 이후에 이 테스트 에러의 변화를 보자.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그 낮은 것부터 그냥 쳐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건데 이 프루닝을 했을 때도 특정 지점까지는 이 테스트 에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어느 정도 계속 성능 유지가 되더라. 결국 리던던트한 웨이트가 꽤 많이 있다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제 이 CDF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보시면은 특정한 이제 피크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그리고 뭐 95%. 여기 식에서도 보시면은 이 75% 이하의 그러니까 낮은 그 레이시오의 웨이트들은 그냥 다 프루닝 하고 난 이후의 성능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 레이시오의 CDF를 봤을 때 특정 피크들을 봤을 때 이 피크를 기준으로 왼쪽 것의 웨이트들을 다 프룬을 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 결국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이 테스트 퍼포먼스랑 어느 정도의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라이어 두 개의 가우시안으로 정의되는 그 스케일 믹스 프라이어를 BBB에서 쓴다고 했는데 이런 걸 씀으로써 네트워크 웨이트가 좀 더 브로드하게 펼쳐지게 되게 하고 그리고 이 프루닝을 했을 때도 큰 퍼포먼스의 하락이 없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이 이제 non-linear regression 실험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신테틱하게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unseen 데이터 레인지에 대해서 프리딕션 시켰을 때 얼마나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하는지 컨피던스 밴드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IQR 쿼터 레인지가 다 밴드처럼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거고요.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는 이 오른쪽처럼 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실하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할 때도 우리가 지구에서만 학습을 시켰는데 화성에 가서 예측을 할 때 확실하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서튼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디터미스틱한 모델들은 그렇지 않게 예측을 한다. 반면에 이제 BBB로 한 결국 베이전 모델 에버리징 여러 베이전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 계속 뽑아가지고 에버리징을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결국 인피니트하게 많은 모델들 혹은 하이포테시스의 앙상블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BBB를 썼을 때는 이 언서튼티를 고려하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다양하게 좀 고려를 해서
이 컨피던스가 낮게, 그러니까 언서티티가 높게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컨텍스처 밴딧에서 실험을 했을 때도 뭐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게 이제 입실론 퍼센티지만큼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매스텝에서 하는 그런 그리디 방법론인데, 그런 방법론들보다 BBB를 학습을 했을 때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BBB는 그 uncertainty aware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뭐 알고리즘이고, 뭐 아주 새롭지는 않은 게 뭐 VA에서도 뭐 비슷한 걸 했는데, 이 BBB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웨이트에 대해서 좀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이 variational free energy 혹은 에버라고 하는 잘 정의된 오브젝트 펑션이 있고,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동일하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인데 단순하게 고정된 웨이트 값이 아니고 웨이트가 줄어드는 그 프로베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많은 데리베이션, 뭐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부터 시작해서 뭐 쉽게는 뭐 베이스 디어럼, 베이스 룰부터 시작해서 포스트웨어 계산, 뭐 포스트웨어 그 분모에 대한 분모로 인한 그 인트랙터빌리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를 쓰고 뭐 K를 이렇게 풀어서 엘보텀을 구하고, 그 베리에이션 인프런스 두 가지 어프로치가 또 있었잖아요. 뭐 단순히 그 에비던스부터 시작해서 뭐 PX를 결국 뭐 쭉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식도 있고, 그리고 true post랑 variational distribution의 K 다이버시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두 번째 variation inference 어프로치도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거치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그 variational 파라미터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파라미터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학습하면은 뉴럴넷 웨이트들에 대한 언서티티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들도 뭐 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해봤는데 뭐 프루닝 가능한 파라미터들도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습 성능도 그 테스트 성능도 잘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non-linear regression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뭐 베이전 인프런스 방법들, 뭐 베이전 딥러닝 방법들에서도 이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데, 원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overly confident 하지 않고 reasonable한 그 uncertainty를 가진 예측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 contextual bandit에서도 exploitation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수준의 exploration 하면서 이 잘 트레이드오프를 알아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BBB를 활용을 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BB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도메인들, 그 언서튼티가 잘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 혹은 그 우리 바니아 박사님이 하고 있는 그 뭐 메디컬 같은 뭐 다이그노시스 같은 분야에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그 설비의 이상 감지나 그 PHM 같은 분야에서도 이 어떤 어서티티가 잘 어드레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베이전 인프런스 혹은 특히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추후로는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